안녕하세요. 오늘은 몰입 도둑맞은 집중력을 되찾는 기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요한하리의 예리한 진단과 황농문 교수의 명쾌한 해법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있고 풍요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 없었습니다. 요한하리는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엘비스 프레슬리의 저택 그레이스랜드를 대자주 ODSON과 함께 방문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곳의 모든 관광객은 실제 저택을 눈으로 보는 대신 아이패드 화면으로 구현된 가상 투어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남성은 고개를 돌리면 바로 볼 수 있는 실제 방을 아이패드 화면을 넘기며 보고 있었죠. 하리가 외쳤습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 정글룸에 있다고요? 화면을 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일화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의 완벽한 은유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부재한 상태. 우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스크린을 통해 경험하며 진짜 경험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느낌이 아닙니다. 숫자로 측정된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무직 근로자가 한 가지 업무에 집중하는 평균 시간은 겨우 3분에 불과하며 미국 대학생이 평균적으로 작업을 전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65초입니다. 잦은 멀티태스킹, 즉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인해 IQ가 무려 10점이나 저하될 수 있는데 이는 대마초 흡연이 IQ에 미치는 영향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어떤 일에 집중하다 방해를 받은 후 다시 이전의 집중 상태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23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멀티태스커라고 부르지만 뇌는 실제로는 그저 빠른 작업 전환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전환 비용, 즉 스위치 마이너스 코스트 효과는 우리의 효율성, 창의력, 그리고 기억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된 위기입니다. 우리의 집중력 문제를 비만율 증가와 비교해 볼까요? 50년 전에는 비만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강한 의지력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비만이 사회적 유행병이 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식량 공급망이 바뀌었고 생활 방식이 바뀌었으며 즉 환경이 변한 것입니다. 집중력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게을러지거나 자제력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의력을 끊임없이 빼앗고 분열시키고 이익을 창출하도록 설계된 집중력 문제를 유발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아동 주의력 문제 전문가인 조엘 닉 교수가 말했듯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사람들의 집중력을 망치고 싶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현재 우리 사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을까요? 스키너의 비둘기일까요? 아니면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화가일까요? 스키너의 비둘기는 외부적 보상, 즉 씨앗이나 좋아요, 알림과 같은 것을 통해 행동이 조작되고 강화됩니다. 수동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기계적인 반응을 보이죠. 소셜미디어의 무한 스크롤과 알림 시스템에 빠져 보상을 얻기 위해 강박적으로 화면을 확인하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스키너의 비둘기와 같습니다. 반면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화가는 활동 그 자체에서 오는 내재적 즐거움과 만족감을 통해 몰입합니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이며 깊은 집중 상태, 즉 몰입을 경험하는 것이죠. 화가는 그림을 완성했을 때의 보상보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자체에 깊이 빠져듭니다. 우리의 집중력은 외부의 보상 시스템에 의해 조종당할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만족을 위해 스스로 통제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이러한 집중력 위기 속에서 우리는 단 하나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의식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몰입의 힘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몰입은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정의했듯이 하고 있는 일에 너무 푹 빠진 나머지 모든 자아 감각과 시간 감각을 잃고 경험 그 자체의 흐름을 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과학적으로는 황농문 교수가 말했듯이 의식이 하나의 주제로 가득 찬 상태이며 뇌의 도파민 분비와 시냅스 활성화를 통해 뇌 기능이 최적화되는 경험입니다. 몰입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 능력의 극대화, 창의력의 폭발, 그리고 과정 자체에서 오는 깊은 만족과 지극한 행복감을 약속합니다. 몰입은 결코 천재들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나 훈련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과학적 사고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워크하드에서 싱크하드로 말입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인 워크하드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온다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번아웃, 피상적인 업무 처리, 그리고 집중력 분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죠. 새로운 패러다임인 싱크하드는 사고의 질과 깊이가 성과를 결정한다고 가정합니다. 분산된 10시간보다 방해받지 않는 1시간의 깊은 생각이 훨씬 강력합니다. 뉴턴, 아인슈타인, 빌 게이츠의 공통점은 바로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는 잠재력의 극대화, 창의적 문제 해결, 그리고 궁극적으로 삶의 주도권 확보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몰입은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마치 마라톤 훈련처럼 몰입도 점진적으로 생각의 시간과 강도를 늘려 뇌를 최적화하는 과정입니다. 단거리부터 시작해 점차 거리를 늘려나가는 것이죠. 이 모든 단계의 출발점은 바로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로드맵을 통해 5단계 몰입의 절정, 즉 울트라 마라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7일간 생각하는 4단계 풀코스 마라톤, 하루 종일 생각하는 3단계 하프 마라톤, 2시간 생각하는 2단계 OKM 코스, 그리고 20분 생각하는 1단계 단거리 연습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1단계와 2단계는 생각의 근육을 만드는 기초 훈련입니다. 1단계인 20분 생각하기의 목표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고 사고력 자신감을 쌓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하나를 정해 하루 5회, 각 20분씩 집중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2주 이상 반복합니다. 마치 공부할 때 답을 바로 보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는 훈련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는 2시간 생각하기로 지구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를 선택해 하루 1회, 2시간 동안 천천히 생각합니다. 이 역시 2주 이상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자에 편안히 기대거나 산책하며 생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팁입니다. 이어서 3, 4, 5단계는 돌파구를 만들고 가치관을 바꾸는 최상의 몰입 단계입니다. 3단계 하루 종일 생각하기는 주말 하루를 정해 운동 후 하루 종일 문제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직장인과 학생에게 가장 큰 발전을 가져오는 단계이죠. 4단계 7일간 생각하기는 방학이나 휴가를 이용해 고난도 문제에 일주일 내내 도전하는 것입니다. 꿈속에서까지 문제를 생각하며 아이디어가 폭발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5단계인 몰입의 절정은 한 달 이상 몰입을 지속하면 문제 해결을 넘어 가치관이 변하고 자아 실현의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극한 행복감을 동반하죠. 이 모든 과정은 양적 반복, 즉 지루함을 견디는 인내와 질적 깊이,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용기가 결합될 때 완성됩니다. 이러한 몰입을 위해서는 최고의 컨디션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피로와 번아웃은 몰입의 가장 큰 적이기 때문이죠. 운동은 에너지 부스트입니다. 매일 1시간 규칙적인 운동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뇌를 깨웁니다. 수면은 뇌의 재충전 시간입니다. 밤잠 7시간 이상 확보하고 졸릴 때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선잠은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식사는 최적의 연료입니다. 가벼운 식사와 과도한 카페인 섭취 자제는 뇌 과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은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방패막이 되어줍니다. 스마트폰, SNS 등 외부 자극을 의도적으로 차단하여 불필요한 정보 필터링에 뇌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합니다. 몰입의 심리학에서는 조급함을 버리고 깊이 잠수하는 법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핵심 마인드셋은 슬로 싱킹, 즉 느리게 생각하기입니다. 빨리 답을 찾으려는 조급함을 버리고 문제 주변을 여유롭게 산책하듯 생각하는 태도이죠. 조급함은 뇌를 긴장시키고 피상적인 생각에 머무르게 합니다. 깊은 통찰은 이완된 상태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핵심 마인드셋은 시간 무제한 사고입니다. 오늘 안에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버리고 평생 이 문제만 생각해도 좋다는 각오로 임하는 것이죠. 시간 제약은 창의성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제약을 없앨 때 뇌는 비로소 자유롭게 탐험을 시작합니다. 실천 팁으로는 포모도로 기법을 활용해보세요. 25분 집중 후 5분 휴식, 즉 스트레칭이나 호흡을 반복하며 뇌의 과부하를 막고 지루함을 극복하며 긴 시간 동안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첫 번째 20분입니다. 명확한 행동을 촉구합니다. 첫째, 오늘 당신을 괴롭히는 단 하나의 어려운 문제를 정하십시오. 둘째,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고 타이머를 20분에 맞추십시오. 그리고 셋째, 오직 그 문제에 대해서만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깊이 있는 삶을 응원합니다.